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자신을 설명하는 가치관이 분명하신가요?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편하며 그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느끼고 있겠죠.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알만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원인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 경험적,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 했던 상담 때문입니다. 그때 진행했던 상담의 이름은 자기 알기 상담이었는데요. 2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는데요. 당시 저는 이걸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복잡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고 마인드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아하겠지 정도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절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항상 상담의 끝에서는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존감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알기 상담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 전체가 검은색이었던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머리도 모자도 상의도 하의도 다 검은색을 입고 오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온몸에 스포츠 브랜드로 감쌌던 체육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았을 때 겉으로도 드러나기에 너무 분명한 특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러면 머리도 삭발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혹은 머리 하얗게 염색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내담자가 그런 답변을 할 때 그런 취향도 판단도 당신입니다 라고 답하곤 했죠. 정말 아무런 취향과 어떤 기준이 없었다면 제 이상한 제안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럴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니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체로 그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과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살펴보면 대부분은 소외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소외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 성과를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과를 내거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뭔가를 해야 한다,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향할 관심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늘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는 뭘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지 못한 나는 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습관은 부모님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할 뿐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생각, 욕구를 묻지 않았을 경우에 자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이에게 고3 때까지 공부를 죽어라 하라고 시켜놓고서는 대학교 학과를 정할 때 넌 하고 싶은 거 생각도 안 해봤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죠. 저는 저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가 마치 같은 반 친구 중에 두 친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란 첫 번째로는 나를 괴롭히는 일진, 두 번째로는 나랑 거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맨 뒤에 앉아있는 32번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그리고 이 둘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취향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답을 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이들에게 관심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다면 이들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 자신을 향한 태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즉 나한테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며 공격하는 자아이거나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친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자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혹은 두 개가 합쳐져 있기도 하고요. 학교 친구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 자신을 아는 법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나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와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간에 선생님이나 친구가 껴서 그 둘 사이를 적절하게 이어준다면 어떨까요? 즉 중간에 제3자가 나타나서 저 일진이 사실 널 괴롭혔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었어. 부모님이 폭력을 저질러서 열등감을 가져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혀서, 그리고 저 32번 친구는 사실 이러이러한 매력이 있단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친구에게 친절하거나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든 거지만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고 친구를 괴롭히는 건 정당화되진 않겠지만 지금 비유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장점이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고 그들의 생각이나 취향을 잘 알듯이 나 역시 나를 좋아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취향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나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을 제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알게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